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 있잖아요. 만약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돌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정치 이론가 커티스 야빈의 생각식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야빈 주장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서구 사회, 특히 정부가 눈에 띄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가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했어요. 와, 표현이 정말 세죠?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모든 비판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정부, 이거 원래 설계된 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맞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의 가장 기본 임무가 뭐겠어요? 바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야빈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1950년대 이후로 대도시들의 치안이 나빠졌다는 사실 말이죠. 그는 이게 그냥 범죄가 좀 늘었네 이 수준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단은 알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처방은 뭘까요? 야빈이 내놓는 해결책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바로 CEO 군주제라는 건데요. 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대안이죠. CEO 군주제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나라를 하나의 큰 회사처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를 아주 유능한 CEO 한 명에게 맡기는 거죠. 이 CEO, 즉 군주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대신에 모든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그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자, 그럼 사람들 생각은 어떨까요? 트럼프가 왕이 되어야 할까?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 당연히 아니오가 압도적이죠. 87%나 되네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야빈의 반응이에요. 그는 이 숫자를 보더니 에이, 이건 초보자들이나 신경 쓰는 숫자 라면서 그냥 툭 쳐내버려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자기 주장의 타당성이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보는 거죠. 대단하죠? 물론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준다고? 그거 완전 독재 아니야? 맞습니다. 바로 20세기의 그 끔찍한 역사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제, 즉 독재자와 야빈이 말하는 군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논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스탈린, 폴포트, 피노체트.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결국 이런 비극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건 정말 무시하기 힘든 지적이죠. 그런데 야빈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그는 잠깐 스탈린 같은 20세기 폭군이랑 엘리자베스 1세 같은 역사 속 군주를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독재자들은 기존 질서를 다 때려 부수면서 나타난 말하자면 전쟁관 같은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옛날 군주들은 이미 안정된 시스템의 일부, 즉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리자에 가까웠다는 거죠.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야빈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빈한테 중요한 건 권력이 한 명한테 있냐 여러 명한테 있냐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라는 거죠. 권력이 여러 사람한테 나뉘어 있어도, 즉 과도 정치에서도 서로 책임 미루고 엉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권력 집중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야빈이 꺼내드는 가장 도달적인 카드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예시는 무슨 왕이나 독재자가 아니에요.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FDR입니다. 야빈의 눈에는 이 FDR이 바로 미국의 CEO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야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FDR은 히틀러나 스탈린 못지않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거의 국가 CEO처럼 나라 전체를 움직였다는 거죠. 이건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대담한 해석입니다. 물론 당연히 반론이 있죠. FDR은 헌법을 존중했다. 이 취임 연설을 봐라. 의회의 권한을 요청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독재가 아니라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두 관점의 충돌 지점이에요.
FDR이 의회에 요청한다고 말한 게 정말로 의회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 말일까요? 아니면 야빈의 주장처럼 어차피 자기 말 다 들어주는 거수기 의회를 상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일까요? 이 요청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이 FDR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진짜 권력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야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공식적인 권력자들 뒤에 보이지 않는 진짜 통치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보는 현대 정치는 한마디로 로페어, 즉 법을 무기로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마치 로마 공화정이 무너질 때처럼요. 법이라는 게 원래 정의를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무력화시키는 무기로 변질됐다는 아주 비관적인 진단입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진짜 권력은 뭘까요? 야빈은 이걸 대성당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죠. 이 대성당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 바로 대학 엘리트와 언론이라는 겁니다. 선출되지 않았지만 사회의 생각과 여론을 지배하는 진짜 권력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 즉 선출된 권력과 언론, 학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야빈도 그걸 지적하면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죠. 우리의 적은 언론인과 교수들이다. 와, 이 구도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야빈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세상은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대성당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능력주의, 다른 한쪽은 여기에 반발하는 대중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이 둘이 민주주의라는 단어, 즉 누가 진짜 정당한 정부인가 라는 그 정의 자체를 놓고 싸우는 전리품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 차지하려는 목표물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정당한 정부를 뜻하는 단어에 불과하다면 그 정당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모두가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우린 뭘 믿고 따라야 할까요? 야빈의 주장에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